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9년 연애 후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 2년 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 기분이, 이 느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는 커뮤니티이기에 여기에 글을 남기고 위로라면 위로, 조언들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싶어 글을 남겨요. 1년 8개월 전에 헤어진 사람을 오늘 마주쳤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아니, 미안해서 못했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 제발 한 번만 마주쳤으면 좋겠다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과는 대학 때 만나서 9년을 만났습니다. 저랑 그 사람은 둘 다 첫 연애였는데 만나는 시간 동안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취업하고 5년 되던 해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드라마나 남들처럼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비해서 상대방의 집안이 여유롭지 않은 게 이유였습니다. 딸의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기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일주일이 마다하고 허락을 받으러 갔지만 매번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셔서 프로포즈 후 4개월 만에 제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 성격을 알기에 그 후로는 제가 연락도 안 받고 집도 찾아와도 돌려보냈습니다. 2달 정도 차갑게 대하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앞에 앉더니 저한테 자기가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면서 건강하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도 싫어져서 한동안 뵙지 않았고 몇 달 내내 울면서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 후로도 항상 생각이 났지만 도저히 연락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가슴이 답답하도록 궁금해 미치겠는데도 우리 둘 사이에 겹치는 사람도 없고 SNS도 하지 않고 카톡에도 사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가 오늘 점심 때쯤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멀리서 혼자서 걸어오는데 그냥 한눈에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안고 싶은데 팔이며 다리며 너무 떨렸습니다. 제가 머리를 길러서 그런지 그 사람은 저를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멍하니 서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알아봤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는데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없이 너무 울어서 그런지 카페에 가서 진정 좀 하자는 말에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카페에 가면 이 사람을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붙잡을 나란 걸 알기에 일단은 괜찮다면서 집에 왔습니다. 도저히 친구를 못 볼 것 같아서 이유를 간단히 말하고 집으로 그냥 와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고 카톡도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만나고 싶은데 부모님이랑 커다란 벽 때문에 솔직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두 집안의 여유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합니다. 아무리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직 그 사람이 만나는 분이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혼자라는 가정하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아직 그분이 혼자라면 바보 같은 짓을 2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만나자고 말을 꺼내는 게 맞는 걸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길어졌나 봅니다. 추가 후기입니다.
글을 써놓고 진정이 되지 않아 친구를 불러서 안정을 찾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까 당황스럽게 하고 이제서야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집 앞으로 온다는 말에 나도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하루 종일 울었던 탓에 얼굴이 부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오랜만에 보는데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마침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오늘 내일 출근하는 거였는데 저랑 마주치게 되었다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더 통화를 하기엔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쓴 글이 생각나서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와 조언,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사람과 저의 나이는 34세, 32세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의 부모님께서는 지방 소도지에서, 아버님은 개인 택시를 하시고 어머님은 식품 공장 직원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료계에서 종사하십니다. 그 사람은 실내 건축 쪽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아서 가슴에 많이 와닿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글을 쓰기 전 이미 답을 정해두고 조언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두 번 상처는 주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큰 용기를 얻어갑니다. 제 사랑과 예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밤새워 얘기해도 아마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같은 경우를 겪었네요. 그래도 저는 좋은 집안의 선자리, 남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백해오는 남자들을 거부하고 변함없이 저만 사랑해주는 그를 보며 우리의 사랑을 꿋꿋이 지켜갔습니다. 30이 넘어도 결혼이란 건 꿈도 못 꿨죠. 지인들의 결혼식에 갈 때면 예쁜 드레스를 입고 혼인선서를 하는 모습에 기뻤지만 나도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눈물 짓곤 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허락해주지 않으실 걸 알기에 평생 결혼 못해도 좋다. 지금처럼 그 사람 옆에서 연애만 하고 살리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부모님도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정말 기적처럼요. 모범생으로 자라 속 한번 썩인 적 없던 딸이 남자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모르셨대요. 그렇게 반대해도 저렇게 만난다고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라면서 어느 시점부터 결혼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사랑한 지 정확히 4000일 되던 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징그럽죠. 사랑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반대하시던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주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우리 집 첫째라며 엄청 귀히 여기고 예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받으며 4개월 된 딸과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하니 두 집안의 격차가 피부로, 현실로 느껴지는 일이 더욱 많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연애와 결혼 13년 동안 늘 한결같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저만 위해지는 우리 남편 덕분에요. 님, 제가 이 새벽에 몇 시간을 투자하며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요. 그분 잡으라고요. 아기까지 낳아 키워보니 돈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생각하겠다는 약속이래요. 나부터 알뜰살뜰 챙기는 사람, 오랫동안 묵묵히 내 곁에서 함께 해온 사람, 때 되면 조건 보고 하는 거 말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따뜻한 사람. 글쓰님에게 그분은 그런 사람인가요? 다시 안 만난다면 정말 평생 생각남. 나도 20여 년 전에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는데 결혼 전에는 진짜 매일 두세 번은 기본으로 떠올렸음.
결혼 7년 차인데 지금 남편과 시댁도 좋아서 이젠 가끔 생각나지만 그래도 닮은 사람 지나가거나 그 사람과 갔던 곳 우연히 지나갈 땐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려오면서 그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짐. 젊은 날에 우리 둘과 그때 함께했던 모든 게 그냥 꿈 같고 그립고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련함이 있음. 다시 만나요. 보니까 그 사람이랑 안 살면 후회할 듯. 나는 집이 멀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마주치지도 못했음. 그렇게 바랬는데 그땐 SNS도 카톡도 없던 시절. 018로 시작하는 그 사람 번호랑 집 전화번호는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음. 제 친정과 많이 차이나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예요. 저는 결혼 강행했어요. 평소 저혈압이었던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아빠는 등 돌리시고 결혼 당시 전세 얻을 형편도 안 되는 남자 덕분에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 채, 현재 시세는 20억 조금 넘어요. 사주셨어요. 그 대신 부모님의 모든 유산 상속에서 배제됐어요. 본론 말씀드리면 결혼한 지 10년 조금 넘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 제 씀씀이부터 집안 생필품 사는 것까지 죄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지적하더군요. 샴푸는 아직 통에 충분히 있는데 미리 사다 쟁여놓는다. 두루마리 휴지 떨어지기 전에 왜 구입하냐. 없으면 곽티슈 쓰다가 그마저 없을 때 사라. 친정 부모님 덕분에 다행히 대출 없이 그냥저냥 살고는 있지만 삶의 질은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좋은 옷이나 신발은 죄다 결혼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고 백화점 가서 마음 놓고 쇼핑해 본 기억도 죄다 결혼 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주변에서 옷차림도 좋아지고 얼굴 좋아졌던 소리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이런 신세 한탄 왜 늘어놓는지 아세요? 저도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다면 그 스님처럼 정신 놓고 눈물 빼고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 막상 결혼했어도 계속 행복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노후 준비도 없으면서 아들 가진 유세 부리는 시부모님의 남편의 자격지심, 아이만 없었다면 진작에 각자의 길을 갔을 거예요.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 같겠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서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음. 냉정하게 말해서 여자분 본인이 그 남자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지. 왜 기우는 집에 가서 결국 친정 등골 빼먹고 괴고생할 텐데? 남자 거기서 거기임. 결혼하면 남자를 살찌고 배 나오고 결국 다른 오래된 부부들 마냥 될 건데 그때 가서 생활 짜치고 독방 육아하면서 기우는 시댁에서 친정에 빨대 꽂을 건데 닌 그때 후회한들 늦는 거임. 난 감성적이기만 한 사람들 싫더라. 집안 차이라는 거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5년 만나고 뭣도 없는 집에 시집갔어. 우리 친정은 부유하고 반대가 심었었지. 밀어내고 밀어내도 서로 자꾸 찾게 되고 그렇게 다시 만나서 결국 결혼했지만 2년 정도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3년 차쯤 서서히 현타 오더라. 현타라는 게 뭐 있겠어. 다 돈 관련된 거지. 3년 차쯤부터 엄청 싸웠던 것 같아. 집안 차이가 나니까 남편도 자격지심이 생겼고 나도 시가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 그래도 힘들게 만난 사이이기에 화해하고 해결점 찾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5년 차쯤 되니까 그때 끝까지 반대 안 해준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지더라. 어이없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서 남편이랑 울고불고 이겨내자고 다짐하고 서로 끌어안고 다 부질없어.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니야. 집안 차이는 그런 거야. 너희 집이 잘 사는 쪽이니까 희생이 많겠지. 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하는지 난 지금 너무 잘 알 것 같아. 다시 돌아가면 부모님 말 들을 거지만 사람이란 굳이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동물이기에 지금 쓰니 감정이 뭔지도 너무 잘 알겠고 결국 그 남자랑 다시 만날 것 같아. 그 남자를 선택하더라도 부모님 말씀도 너무 배제하지 말고 진솔하게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봐. 모르겠다. 내가 지금 부모라 그런지 몰라도
너희 부모님이 의료계 종사라는 게 의사라는 가정하에 얘기하자면 끝까지 반대할 것 같아. 우리 친정집이 부유한 편인데 솔직히 예전부터 집안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 인맥 앞세워 덕보려는 사람들 참 많았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 형편 안 좋고 직업, 이미지도 그닥인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난 인맥이라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아무나 지인으로 두지 않는 편이야. 사돈들 자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무척 중요할 거라 생각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험으로 축적된 세월을 근거로 반대를 하신 거겠지. 그리고 그건 무시 못할 거고, 그냥 까놓고 의사 딸과 택시기사 아들, 이건 좀 아니잖아.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네요. 대학 때 만나 10년 사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집안 반대로 반대해서 헤어졌었어요. 그 후 4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선배도 종종 메일함에 메일과 문자 와 있었고, 소개팅 억지로 해봐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 전 다시 만났고, 결혼했고, 너무 행복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4년이나 솔로로 나이만 먹고, 소개팅에도 이상한 놈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선배 다시 만나봐라 하시긴 했었어요. 딸 결혼 못할까봐 초조해지셨는지 님이 각오하고 부모님 진심으로 설득 먼저 하시고 꼭 다시 만나세요. 놓치면 후회해요. 잡으면 행복합니다. 시댁 어렵지만 저희 둘이 알뜰살뜰 잘 살고 좋아요. 부모님 설득하시고 잡으세요. 승리는 남자분 놓으세요. 내가 남자분 입장이었는데 그런 확실치도 않은 마음가짐으로 다시 만나면 진짜 상처예요. 우리 집 아주 평범한데 원체 잘 사는 집안 남자 만났더니 결국 쓴이 전 남친 꼴 났고 남자가 부모 설득하겠다고 울고불고 해서 다시 만났다가 몇 년을 일을 갈 만큼 상처받고 헤어졌어요. 사람 안 변해요. 즉 쓴이는 부모 못 놔요. 전 그 뒤론 몸만 성인이고 부모 밑에서 못 벗어나는 꼴같자는 것들이랑은 연애도 안 했고 후에 훨씬 좋은 집안 아들 만나 연애하고 지금 우리 남편인데 결혼할 때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에서 대접해드리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이고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하지만 혹여 허락 안 하시더라도 나는 얘를 데리고 평생 살 마음에 변함이 없으니 축복해 주셨으면 한다 하고 결혼했어요. 저 지금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같은 동네로 따라올 정도로 사이 좋고 남편의 아이도 모두 너무 사랑스럽고 안정적인데도 불구 이전 받았던 상처 생각하면 진짜 청춘 아까워요. 제발 놓아주세요. 보니까 남자분을 힘들게 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부모 말 듣고 헤어진 건데 결국 또 결말은 뻔해요. 부모 연끈을 작정하고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이어도 어려울 판에 글만 봐도 벌써 감성적이고 나약한데 못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결혼 별로지만 쓴이는 더 별로네요. 5년 전 정말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4년 연애 끝에 헤어졌어요. 프로포즈도 받고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반대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 특히 엄마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우린 헤어졌고 각자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생각나요. 당연히 헤어진 이후로 연락 한번 하지 못하는 남보다 더 멀어진 사람 되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남편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너무 사랑하지만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는 계속 들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세요. 결혼은 연애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삶이 돈싸움이 될 겁니다. 저희 사촌언니 부모님 내놓으라 하는 직업군에 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가난한 지방, 그것도 진짜 시골 출신 애인이랑 결혼해서 성실하고 순진했던 남편은 처가댁 돈 빼먹으려 사업한다 그러고 언니는 처음 살아보는 좁은 아파트에 공장 다닙니다. 에휴, 친정 쪽도 자꾸 불쌍해서 돈 주다가 손절했죠. 친정 엄마 보고 그때 왜 몸 말렸냐고 결혼 10년 참다가 대성 통곡합니다. 사랑은 현실 앞에서는 사치예요. 난 본인들 경제 능력 좀 잘났다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여자네 부모들이 더 별로네요.
물론 경제적인 거 무시 못하지만 그게 전부인 양 사람 자세를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봄.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다고. 그리고 당시에 부모가 어찌했던 간에 결국 부모 말 따르고 결정한 건 쓰니 자신이면서 어쩔 수 없었단 듯 남 탓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애절한 세기의 사랑이었음에 처음부터 헤어지지 못했겠지. 아니 당장은 헤어졌더라도 미안한 맘에 연락 못하는? 그딴 거 없이 결국은 연락했겠지. 근데 이때까지 참아줬다는 건 쓰니도 그 정도의 마음이었던 거임. 근데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 감정에 취해서 그 사랑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것뿐임. 그니까 남자 그만 상처 주고 더 좋은 여자 만나도록 놓아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